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줄다리기, 연날리기 모두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민속놀이입니다.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스타크래프트도 민속놀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지금보다 힘들게 일하면서 궁핍하게 살면서도 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집념이 담긴 온라인 게임보다 재밌고 K-팝보다 신나게 놀 수 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민속놀이 베스트 3 함께 만나볼까요? 시대를 초월한 민속놀이 3위는 프로게이머 도입이 필요했던 연날리기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해마다 설날이 오면 낯익은 풍경이 되풀이됩니다.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는 오래된 민속놀이가 고궁에서 광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연날리기의 역사는 신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647년 진덕여왕이 즉위하자 비담과 염종이 명활산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왕이 있는 월성에 별이 떨어져 사기가 죽으니 김유신 장군이 불 붙인 연을 별처럼 띄워 올려서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려의 최영 장군도 탐라의 몽골인들을 정벌할 때 연을 이용해 가시덤불을 태우고 적진에 침투했어요. 놀이로서의 연날리기에 대한 기록도 적지 않습니다. 고려의 대문호 이규보의 시에는 음력 7월에 아이들이 연을 날렸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설날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즐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조선시대엔 애군을 날려보내는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연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실을 끊어 멀리 보내면 한 해의 애군이 없어진다고 믿은 거죠. 하지만 연이 떨어진 집에 애군이 깃들 수 있다고 하여 명종임금이 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왕비가 궁궐 밖에 나갔는데 혹시 그 집에 떨어질까봐 그랬다고 하니 대단한 애처가셨나 봅니다. 연날리기에 쓰이는 연은 종류가 무척 많았는데요. 가오리연, 방패연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또한 연날리기의 재간을 잘 부리려면 실을 감는 얼레나 연줄을 잘 다뤄야 합니다. 19세기에 홍성모가 지은 동국세시기는 아이들 연싸움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연싸움 할 때는 연줄에 돌가루, 유리가루, 구리가루를 발랐고 얼레를 이용해 줄을 엮는 방법에 따라 승부가 갈렸답니다. 서울에서 연싸움으로 이름을 떨친 아이는 부잣집이나 권세가에 불려가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는군요. 지금의 프로게이머 같은 직업이 있었다면 이 아이들도 연날리기로 당대의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대를 초월한 민속놀이 2위는 수많은 폐인을 양성한 바둑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바둑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역사를 자랑하는 폐인 양성 게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바둑을 즐겼는데요. 중국 역사서에 고구려와 백제에서 바둑이 인기라고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바둑에 빠진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 승려이자 첩자인 도림에게 놀아나서 한강 일대 영토를 잃고 목숨까지 빼앗겼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백제는 도읍을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겨야 했죠. 고려 시대에도 바둑 때문에 망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 때 고려군 총사령관 강조는 바둑을 두다가 방어를 소홀히 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하가 황급히 적의 급습을 알렸지만 바둑판에서 머뭇거리다가 사로잡혔죠.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는 예속담이 있는데 바둑이야말로 자기 발등 찍는 치명적인 신선노름이었어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폐인들도 있었지만 시대를 풍미하는 고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희종 황제의 바둑비서 박구는 신라 출신이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바둑 잘 두는 사람을 국수라고 불렀는데 13세기 중엽에 곽희빈과 조정통은 원나라 황제의 부름을 받아 바둑 원정을 가기도 했죠. 일본에는 백제 의자왕이 선물로 보낸 바둑판과 돌이 전해집니다. 정창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화 자단 기국인데요. 바둑판 양쪽에 돌을 넣는 서랍이 달렸으며 한쪽을 빼면 건너 쪽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전통적으로 순장바둑을 두었습니다. 순장바둑은 조선시대 야간 경계를 맡은 군관 순장이 요지를 차례대로 순시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포석이 고정되어 변화가 적고 묘미가 떨어지는 게 결점이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바둑은 20세기 초에 일본인들이 퍼뜨린 것이죠. 어쨌든 삼국시대부터 즐겨온 마성의 바둑이 2위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민속놀이 1위는 알고 보면 올림픽 정식 종목 줄다리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농사를 근본으로 삼는 농경국가였습니다. 설날, 단오, 백중, 추석 등 명절도 다 농사일과 관련이 깊어요. 윷놀이, 그네타기, 씨름 등 세시풍속으로 전해진 민속놀이들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한 줄기 휴식이 돼주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민속놀이가 바로 줄다리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남에 줄다리기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행해졌으리라 짐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줄다리기를 정월 대보름 놀이로 즐겼습니다. 농민들에게 음력 정월 대보름은 겨울철 농한기가 끝나고 바쁜 농사철이 시작되는 계기로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줄다리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하여 한바탕 크게 놀면서 풍작을 기원하는 단체 놀이였죠.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은 암줄과 수줄을 엮어서 만드는데 성적인 결합을 통해 땅의 생산력을 높인다는 뜻이었어요. 또 윗고울과 아랫고울이 편을 갈라 승부를 가렸기 때문에 준비부터 사후 처리까지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선 지신밟기를 하며 참여자들이 짚을 가지고 집결했고요. 굵은 줄에 달아 끌어당기는 새끼줄을 다 함께 꼬았습니다.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수백 명이 호흡을 맞춰 끌어당겼고 수천 명이 구경을 하면서 열띠게 자기 고울을 응원했어요. 이기는 쪽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 한번 열리기까지의 과정만 봐도 올림픽 경기 준비하는 것만큼 엄청나죠? 농경사회에서 줄다리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지역의 질서와 체계를 잡고 농민들을 조직하는 방도였어요. 가구, 마을, 고을 단위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힘을 확인하고 조직적으로 농사철에 대비한 겁니다. 그 의미로 보나 규모로 보나 민속놀이 1위로 손색이 없죠. 순위 밖에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윷놀이가 있습니다. 윷놀이는 보통 명절에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 벌이는데요. 도구나 룰이 간단해서 명절이 아니라도 쉽게 놀 수 있죠. 편먹고 내기를 할 때도 유용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윷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윷놀이의 독의 걸륜보는 각각 돼지, 개, 노새, 소, 말을 상징하는데요. 가축들의 크기와 속도를 두루 감안해 육판에서의 이동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4개의 육가락이 엎어지고 젖혀지는 것을 주역 64궤에 빗대 기륭을 점치기도 했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황을 살피면서 이 유점을 애용했다는 것. 요즘에는 윷놀이를 온라인 게임으로 즐기기도 하는데요. 끝판까지 왔는데 도가 나오지 않아 판이 뒤집히기도 하고 상대방의 뒤를 바짝 쫓다가 백도에 덜미를 잡히기도 하고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묘미가 윷놀이의 매력 아닐까요?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시대를 초월한 민속놀이, 온라인 게임보다 재미스상, 줄다리기. 위 놀이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1년 농사에 시동을 거는 단체 활동으로서 구성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하여 한바탕 크게 놀면서 풍작을 기원하였으며 무엇보다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의 질서와 체계를 잡는 공동체 정신이 돋보이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공격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1동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민속놀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놀이하면 온라인 게임을 많이 떠올리더군요. 사람들이 판타지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옛사람들의 민속놀이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을 날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바둑을 두면서 수를 읽어보고 줄다리기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그들도 우리처럼 삶을 재충전하여 또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한 게 아닐까요?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역사해요, 역사해요.